안녕하세요. 원라이프 원피크닉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스토어를 했고 그 스토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스토어를 하게 된 계기는 너무 뻔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지냈는데 돈을 벌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국 분들을 지켜봤죠. 누가 돈을 많이 버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나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가게세를 떠나서 임대료가 아니고 가게 물건이나 보증금 같은 걸 저한테 론으로 내줄 수 있는 분을 찾았고요. 그래서 별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별다른 고민 없이 시작한 장사가 과연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위치도 몰랐고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처음부터 그냥 적자였습니다. 한 1년 동안 쭉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분명히 그 전 사장은 하루에 한 1,000불 정도 매상이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막 내가 이걸 왜 선택했나 남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달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거의 한 4,000불 정도 되니까 그리고 시작할 때 1억 빚지고 시작했고 그 1억을 3년 상환으로 5% 이자로 매달 갚았어야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제로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너 거기 있는데 한번 전단지라도 네가 돌려봐. 전단지를 돌리러 가라는데 아니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애들이랑 같이 가라고. 그래야지 커뮤니티가 널 서포트 해줄 거라고 네가 있는지 알고. 그래서 그때 제 애들이 6살 7살이었나? 그리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야 오늘 우리 집 배운 놀이 하자 라고 말하고 그냥 전단지 접어서 이제 그 동네를 쭉 돌았던 거예요. 넣고 혹시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안녕 나 저 스토어 새로운 주인인데 혹시 시간 있으면 들려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마냥 애들은 아빠가 그렇게 곤란한 처진 거 모르고 그냥 좋아했죠. 와 우편 집 배운 놀이다 하면서 그렇게 저를 알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온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자. 친절하게 하자도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혁이랑 정우성도 한 10년 동안 얘 둘의 차이를 몰랐는데 요즘은 구분합니다. 근데 사람을 제가 어떻게 구분하면 사람 목소리랑 그 옷차림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막 적었죠. 이제 사람이 오면 얘가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차량을 타고 왔고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니까 그리고 이름 물어서 이름 적어놓고 적어놓고 올 때마다 걔 이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고 또 물건 같은 거는 장사 안 되는 가게가 뭐 물건이 나왔겠어요. 근데 일단 가게 물건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춰놔야 되니까 빵이나 뭐 신선식 우유나 이런 신선식품들이 계속 expired 돼서 버려야 되는데 계속 사놨었어요. 우유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먹지 못하죠. expired 된 우유를 먹어보니까 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expired 된 빵은 많이 먹었어요. 그래 그때 내가 눈물 젖은 빵을 정말 제가 먹게 될 줄 몰랐는데 옛날에 추신수 선수가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트리플 리그에서는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빵이랑 딸기잼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리그로 가면 포도잼이 하나 추가돼서 포도잼 딸기잼이 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전용 전담 셰프가 붙어서 만들라는 스테이크 다 구워준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익스파이어된 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어봐서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추신수 선수 마음을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겠더라고. 왜
내가 빵에 잼 발라 먹는 거 싫어한다고 하는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손님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사람들 길 물어보면 얼른 구글 서치해서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스펠링 쳐보라고 스펠링 쳐서 또 길을 알아서 너 요렇게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돼. 그래 좋은 하루 보내. 이렇게 하고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매상이 그전 사장보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제가 직접 손으로 이제 카드도 썼었어요.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는 Thank you for supporting my family가 제일 제 키워드였고요. 이 친구들은 제 가게를 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월마트나 코스트코 가도 되는데 그냥 내가 너 커뮤니티에 네가 있으니까 내가 너 서포트 해주려고 왔다고. 처음엔 그 말이 되게 고깝게 들렸었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날 서포트해. 근데 이게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방식이더라고. 지역 커뮤니티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헌신한다는 그런 걸 뿌듯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 그걸 안 다음부터는 고마워. Thank you for supporting my family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손님들도 많았죠. 제가 이제 저소득층 있는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캐나다는 참 좀도둑이 많거든요. 그 좀도둑이 많으니까 그냥 이분들이 그냥 대놓고 훔쳐가세요. 그리고 제가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못 만났지만 보통 이제 다리춤에나 허리춤에 이제 칼 하나 꽂고 다니면서 이제 수틀리면 바로 칼을 꺼내는데 그런 도둑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런 도둑들도 처음에 많이 왔었는데 그런 도둑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다른 데는 훔치는데 내가 쌤 너희 가게에서 내가 안 훔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가끔 훔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와서 좀 사줬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 그거라도 고마웠던 거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사람이 다 하게 되는데 뭐 제가 필요해서 했던 법은 이제 이게 캐나다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그런 무법지대였어요. 저소득층 지역이니까 이제 주변 손님들은 그냥 집 사신 분은 괜찮은데 이제 가끔씩 이제 원정을 다니면서 물건 훔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래서 네가 잃은 물건이 얼마인데 그래서 네가 다쳤냐고 경찰이 물어본 다음에 아니 뭐 얼마라고 그러면 천불이 하면 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치면 안 다쳤으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운동을 했죠 그때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막 교실에 앉아 있는 야 체육 시간에 반에서 이제 지킬 사람 하면 손 들어서 이제 전혀 체육 시간에 안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20살 때는 어깨가 한 95였어요. 이렇게 어깨가 되게 좁았죠. 운동도 안 하니까. 근데 캐나다 넘어가서 이제 내가 직접 이제 물리적인 일을 하고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어깨가 이제 110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내 프라포리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성정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의도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저는 내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힘이 돼서 물건을 무사히 찾아왔고 또 어떤 날은 제가 힘이 부족해서 되게 두들겨 맞고 뭐 그런 날들이 이제 반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물건을 훔쳐서 바로 달리면 제가 뛰어가서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달리기는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학교가 근처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였는데 일부러 맨날 뛰어갔죠. 애들 데리러 갈 때. 일부러 갈 때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실력을 늘렸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달려서는 도망을 저한테 못 갔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니까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방법이 저는 몰랐지만 저도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했었던 방법인데 그냥 제 나중에 이제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뭐 친절해라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영업 시간을 늘리고 뭐 2018년도 처음 열었을 때 그 해는 아예 쉬는 날이 없었고 그 둘째 해 때는 크리스마스 날 6시에 닫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업 시간을 그 해에 4시간 적게 한 거죠. 9 to 10 그렇게 365일 중에 364일 그렇게 지냈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루 쉬었어요. 365일 중에 364일만 일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코로나가 빵 터지고 코스트코나 월마트나 이제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그로소리 코너 스토어들이 덕을 많이 봤죠. 갑자기 매상이 2배로 빵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는 정말 너무 물건도 훨씬 더 사야 되고 그리고 가게 손님들도 와이프는 물건을 팔고 나는 앞에 나가서 막 손님들 줄 세워서 기다리라고. 그때는 이제 한두 명씩밖에 가게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매상이 2배로 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로소리 사장님들이 착각을 했어요. 아, 내가 장사 잘해서 이렇게 버는 거다. 근데 그 착각이 깨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빚이 있던 걸 갑자기 이제 매상이 빵 튀니까 다 해결했고요. 이제는 순수익으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순수익이 차오르니까 이제 내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나는 왜 손익이 이것밖에 안 나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때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으러 다녔죠. 그때도 이제 책을 조금씩 읽고 있었으니까 유튜브도 보면서 이제 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답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게 가게 사장이 가게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게 사장이 가게에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리얼터한테 물어서 아 지금 내가 이 업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업종 사장님들 중에 돈 잘 버시는 분들 있냐고. 제 업종으로는 돈 잘 버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업종 변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업종으로는 내가 이 가게에서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만데 지금 내가 이 맥시멈까지 온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업종으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처음 시작해본 가게 장사였고 못 모르고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 내가 뭘 다른 걸 이 시간 정도 이것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뭘 해도 더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시집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리안 푸드 파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근데 그 만나보니까 아, 만나는 것도 쉬웠어. 제가 전화 거는 게 어려웠지. 전화 걸면 그 사장님들은 뭐 아무도 안 물어봤는지 그냥 제가 누굽니다. 리얼터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거절하신 분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분들도 이제 아무도 안 물어오니까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얘기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스시집 이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 뭐 요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부터 요리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나 그냥 한국에서도 회사 다녔는데 그냥 여기 넘어오자마자 내 그냥 이 가게 인수해서 이 사장한테 그냥 그전 사장한테 2주 배우고 내가 이걸 열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범하지 않은 수입을 거두는 사장님들이 다 처음에는 저처럼 아니면 우리처럼 다 평범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단지 그분들은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는 시작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스시집도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요식업은 왜 요식업을 하려고 그랬냐면 그전에는 이제 제가 업종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이제 캐나다는 워낙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다 월마트나 코스트코까지 가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저는 구석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물건을 사서 이제 마진을 더 붙여서 파는 대신 이 친구들은 그만큼 드라이브를 안 해도 되니까 제 가게에서 물건을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더라고요. 캐나다도 이제 딜리버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도 딜리버리나 픽업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제가 경쟁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도 정말 제 컴퓨터나 인터넷 할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애도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픽업 서비스나 아니면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옆에 있던 두 가게는 망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가게들이 왜 망했는지 몰랐는데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고, 근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하셨던 대로 하니까 손님이 감소되는 거 이제 버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스시집이나 아니면 코리안 푸드 팔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확장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딜리버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픽업 서비스, 전화해서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가져가는 서비스였는데 우버이츠나 다시 더 벨이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코리안 푸드를 파시던 분들이 이제 확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 기간 때 그냥 따따블로 더 팔았죠, 물건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딜리버리란 시스템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단지 매장에서뿐만 아니고 그냥 본인 음식만 괜찮으면 그냥 이게 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음식 장사를 하려고 알아봤었죠. 그리고 마침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이제 모든 한국 푸드에 대한 이제 서양인들에 대한 저항감이 훨씬 낮아졌어요. 그리고 궁금해하고 코리안 K-푸드가 과연 치킨 이런 게 과연 맛이 어떨까 하고 TV에서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도 맛을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에 뭐 교촌, BBQ 이런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이제 피가 비싸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대전에 가면 이제 치킨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2일짜리 코스가 있어요. 그래 그 코스를 배워서 내가 잠깐 한국 와서 배워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아 그래 내 생각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 이렇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저도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 계속 캐나다에서 뭘 하려던 생각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와서도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방향성을 못 잡겠는데 다만 월급쟁이로 돌아가긴 어려운 게 제가 단지 그게 계속 거슬리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어떤 거슬리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마트에 갔는데 직원이 인사를 안 한다. 그리고 나한테 퉁명하게 대한다. 그러면 저는 왜 쟤는 저렇게 하지? 막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물리치료 실장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 대하는 거 보면 따뜻하게 잘해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속으로 난 왜 저 고객 이름을 안 불러주지? 어차피 잠깐 전기를 꼽아놓고 내가 그 사람 차트를 보고 이름을 하면 아, 아 고객님 누구누구 성정길 고객님 오늘 어떠세요? 오늘도 치료 잘 끝나셨어요? 지금 한 5번째 오셨죠?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지실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안 할까 하는 저는 그런 거슬리는 게 눈에 보여요. 아까 마트 직원도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왜 안 할까? 이런 게 너무 거슬려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 때문에 서울 강남역에 처음 갔는데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고속버스 수백 대가 그 서 있는 전경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이구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매점들이 꽉 차 있고 손님들도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샀는데 어떤 그런 편의점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들어가도 가만히 보고 그냥 내가 물건을 놔도 그냥 가만히 몰뚱히 보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이분들은 워낙 목이 좋은 장소에서 입지가 좋은 데서 해서 그렇겠지만 왜 이분들은 인사를 하면 분명히 내가 다음 주에 또 서울에 올라가면 이 가게를 올 텐데 왜 그런 사소한 걸 안 하지 하는 그런 게 거슬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거슬리니까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여기고요. 제가 처음 오늘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수업 때문에 이 강제성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